저는 꾸준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그렇게 요즘은 막 죽었다, 뭐 주춤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예, 신수이 볼 때는 어때요? 아무리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축량이나 아니면 리모델링 양이나 아니면은 임차 공실 기간들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과거 뭐 로데오를 쫓아간다든지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거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네. 임차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임차인이 계속 들어오는 변화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요번에 최근에 강호동 건물도 결국은 또 네. 임차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바로 건너편의 건물들도 새로운 테마를 만들면서 계속 발전하는 느낌이 있어요. 가로수길에는. 그래서 사실은 뭐 요즘은 똑같은 상품 계속하면 인기 없잖아요. 그렇죠. 변화를 그래서 변화를 하기 위해서 건물주들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뭐 가로수길과 세로수길이 연결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다양한 임차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임차에 대해서. 청담동이 다음은 이제 신사동 다음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청담동은 요즘에 어때요? 꾸준한 것 같습니다. 사실 꾸준해요? 네, 뭐 부의 어떤 최상류층에 계신 분들이 꼭 하나씩은 또 가지고 있으신 지역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뭐 집가 상승이라든가 뭐 안정적인 뭐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강남구 동 중에 제일 적게 팔린 동이 유련동이네요. 아, 예. 사실 근생 건물이 많지가 않아요. 이런 동지역 단독주택 지역이죠, 사실. 지금 뭐 청담동 같은 경우는 워낙 금액대가 높기 때문에 이 빌딩 시장에서도 진입하기가 쉽지 않죠. 이게 네, 금액이 맞습니다. 너무 높아서 그냥 슬쩍 보면은 50억이더라고요. 지금 뭐 아까 대표님이 가로수길도 지금 잠깐 얘기 나오셨는데 저는 가로수길 옛날에 오뎅바에서 오뎅 팔던 그런 상권이 더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근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 분위기는 바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독이라고 한번 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가로수길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또 이제 인기 많은 구이 이제 서초구. 네, 서초구는 111건이 팔렸어요. 네, 그죠? 그리고 제일 많이 팔린 동네가 서초동인데 네.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서초동밖에 없잖아, 서초동. 예, 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뭐 강남구는 지금 여러 동이 있지만 서초구는 양재동도 있고 광배동도 있고 동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잠원동도 있고. 강호동도 있네요. 무슨 말을 저 못하겠어. 개인적으로 반포동을 좋아하거든요, 대표님. 아, 지역 자체를. 반포도 아파트잖아요. 반포동. 반포동이 아파트긴 한데 네. 그 아파트 내에서 가운데 중심에 학원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아, 그 반포동. 고속터미널 뒤편 말씀하시는 네, 네, 데. 저는 거기가 안정적이더라고요. 아, 저도 거기는 괜찮겠어요. 네. 그러니까 학원 상권 그러면은 옛날부터 대치동, 네, 네, 그다음 목동,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중계동 이제 은행 사거리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쪽이었는데 네, 대치동이 많이 성장을 했고 네, 또 이제 반포동도 이제 한 4위권 정도 되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초구가 111건으로 네. 뭐 이제 그 다음을 많이 팔렸는데 또 그리고 여기 저 두 브레인께서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분기별로 1, 2, 3, 4분기에서 팔린 것들을 좀 분석하셨는데 네. 요건 누가 얘기해 주실 겁니까? 1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거래량이 내 분기 중에 가장 적었는데 아무래도 겨울이고 하다 보니까 뭐 해외 따뜻한 나라에 계신다든지 이런 영향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뭐 금리에 대한 문제도 약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영상을 보시면 한 2년 전에 두 분께서 촬영하신 게 뭐 금리에 대한 얘기도 살짝 있었는데 지금은 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대표님 모든 결정은 딱 새해 돼서 눈치 보더라고요, 다들 모두. 투자 상품에 대해서 1, 2월에 이제 구입을 하신다는 분들은 보통 이제 4분기 전년도 4분기 때 고민해서 결정을 이제 1분기에 하신 분들인데 우선은 조금 눈치 보시다가 한 3월경부터는 거래량이 그래도 네 자릿수까지 올라오죠. 1,000건 이상 거래가 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분기가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올라왔어요, 그죠? 그리고 네. 4분기에 거래된 게 전체 거래량에서 한 30% 넘는데 네. 뭐 다른 이유 없을까요? 우선은 내년을 넘기기 싫은 거고요. 올해 안에. 네, 올해 안에 계획했던 걸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네. 그리고
사실은 새해 되면 또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건물주분들도 내년으로 넘기기 싫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법이 그 해에 다 마무리를 하셔야 되거나 뭐 팔거나 사거나 하시는 분들이 12월 안으로는 일을 대부분 마무리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저 월별로도 보니까 네. 제일 많이 팔린 달이 10월 달하고 11월 달이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맥락인가요? 이게 10월달, 11월달은 은행에서도 대표님 아시다시피 대출에 몰라요. 대해서 전 몰라요. 저 대표님한테 배웠는데 제가 네, 아시다시피 10월 11월 그 10월 11월 달에 네. 대출을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 또는 이제 은행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 해 넘기기 전에 소진해야 될 대출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러니까 좀 공격적으로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는 은행들이 또 많고 그만큼 건물 매입하기도 다른 월에 비해서 조금 수월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님.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은행이 가장 적극적이죠. 네. 왜 그러냐면은 뭐 제가 얘기를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보통 금융권에서 1년에 얼마를 해라라고 해서 이제 각 지점마다 뭐 여신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당을 좀 주는데 그 할당을 만약에 채우지 못한 지점이다 네. 라고 하면은 10월달 11월달에 그것들을 다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뭐 지점장님부터 시작해서 이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10월달, 11월달에 이제 거래 뭐 어떤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리라든가 아니면 대출 금액들이 조금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좋게 나오죠. 그리고 12월달은 솔직히 이제 금융권이 마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적을 아무리 쌓아도 그 해 실적으로 합산이 잘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금융권은 12월 한 10일 정도 이후부터는 거의 그냥 뭐 이제 좀 쉬십니다. 네. 미미하고 조금 덜 적극적이고 네. 웬만하면 다음 연도로 넘기시려고 하시고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10월하고 11월은 이제 11%가 넘지만 12월은 한 8%대로 뚝 떨어진 것 같아요. 그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 1월부터 뭐 9월 정도까지는 큰 차이가 없는데 유독 10월, 11월에 정말 거래가 많이 됩니다. 은행에 따라가지고 거래 건수가 달라지는 네. 거예요. 네. 단순하게 또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네. 여름에 좀 덥잖아요. 건물 보러 가기 힘들고. 좀 힘들죠. 다 해외 나가시고 네. 휴가철도 있으시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영향을 미칠까요, 대표님? 영향 미친다고 봐야죠. 6월 1일 소유주가 재산세를 납부를 하니까 네. 팔 거면 그 전에 팔아버리고 아니면 뭐 다음 넘기고 천천히 뭐 예, 되니까. 예. 자, 그럼 이제 어떤 월별로 얘기하는 것도 좀 정리가 좀 됐고요. 그러면은 저 보통 거래되는 어떤 이 건물의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죠? 네. 대지 면적, 연면적 뭐 이런 네. 것들 얘기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자료 보니까 연면적이면은 100평 미만이 한 55% 정도 되네요. 근데 여기 네. 연면적에서 대표님 네. 1000평 이상에서 300건 정도라는 네. 건수를 아, 한번 좀 그러네요. 참고해 보셔야 될 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1000평 이상이라는 의미를 좀 보셔야 될 게 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임차인이 사실 큰 우량 임차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건물들이 막상 매물로 찾기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전국에서 300건밖에 거래가 안 됐다는 거는 307건밖에 거래가 안 됐다는 거는 사실은 사업 법인 입장에서 사업을 찾기에도 많은 양 매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0평 이상 정도 대형 건물들은 중형 건물이라고 할 수 있긴 해야 되거든요. 1000평 그렇죠. 이상.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게 보면은 이 자료에서 그 500평에서 1000평 사이는 별로 없어요. 네. 대신에 1000평 이상은 갑자기 2.16% 많아요. 제가 볼 때는 1000평 이상 되는 아주 네. 뭐 대형 건물들 리츠나 아니면 네. 뭐 펀드 이런 어떤 간접 투자 방법으로 네.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 건수가 네. 많아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브레인 부팀장 우리 번듯한 오빠 네. 네. 저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이 번듯한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1000평 이상의 물건이 많지는 않지만 또 아무나 사실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뭐 자산 운용사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융합되어서 좀 거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이 좀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직접 자기가 매입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워낙 빌딩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혼자 힘으로는 매입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간접 투자의 방법을 많이 이용하시고 네, 맞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이 많이 혼합이 되면서 네. 이런 어떤 상품들이 많이 네.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치인 것 같아서 요 숫자도 좀 의미하는 바가 좀 크네요. 네. 저 우리 신브레인 네. 뭐 또 찾아보십니까? 저는 용도 쪽을 잠시 봤다가 네.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잠시 한번 봤습니다. 그럼 용도는 이거 그거죠. 토지의 어떤 네, 맞습니다. 네. 용도인데 제일 많이 팔린 게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해요, 대표님. 네. 가장 3,700개인데 음. 지도 펴서 보면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지 중에서. 이것도 상품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건수가 많아졌다. 근데 다음에 보시면 대표님 상업 지역이 그 뒤를 바로 이루고 있거든요. 사실 상업 지역은 비율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지도 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분홍색 부분이 사실은 상업지인데 그렇죠. 네. 네. 보시면은 대부분 서울 내에서만 보시더라도 핑크색 부분을 차지하는 비율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네이버 지도에서 지적 편집도 누르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3,172개라는 거는 네. 놀라운. 그렇죠. 이거는 매물로서 엄청 인기가 많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이유가 있을까? 아무래도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밀집도가 조금 높은 것 같고요. 일반 상업 지역이 인기가 많은 게 그만큼 투자성이 높다는 거죠, 대표님. 개발을 하면은 가장 성공률도 높고 가장 큰 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지만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매입을 해서 개발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빌딩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그 계속 상품만 만드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네요, 진짜. 진수석하고 구동 팀장이 참 엄청 고생을 한 것 같아. 이거 다 정리를 했으니까 그죠? 힘들었죠.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잘 활용했습니다. 전국을 이렇게 네. 디테일하게 조사한 회사는 없어요. 유일할 것 네, 같아요. 기껏 해봐야 뭐 강남구 하나 정도.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수양이 네. 지금 이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파트별로 다 잘 나눠 놓으신 것 같은데 네. 진수석 뭐 고생했는데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오늘 설명드린 거는 사실은 많은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세부적으로 많이 알려드리는 게 생활의 피해가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자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정보를 또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동현 팀장도 네, 저는 사실 이제 뭐 오동혁 대표님이나 아니면 신동성 수석님이랑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자리였고요. 제 매니저니? 우리 오보자 채널 다들 한번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해주시면 직접 리플까지 달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채널을 정성스럽게 한번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외에 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또 댓글 달아주시면 거기에 맞는 것도 조사해서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제가 채널 끝낼 때 하는 게 파이팅 한번 합니다. 예. 네. 이제 손 모아주시고 네. 제가 신동성 네. 구동현 네. 그러면 다 같이 화이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손 모아주시고 신동성 구동현 화이팅!